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31일 수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조간 딱풀 시간에 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전격 회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두 사람이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대표에게 아주 통큰 권유를 어떤 조언을 했다. 통큰 조언을 했다. 는 내용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전격회동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괴담을 퍼뜨리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평론가들 중에서도 지금 나와서 방송에서 어제 두 사람이 1시간 반 정도 대담을 나눈 걸로 돼 있는데 10분만 만났다는 둥, 또는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도 안 먹고 헤어졌다. 그리고 지금 정책 여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만나서도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괴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니 오늘 이례적으로 조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용산에서 어떤 정책 문제나 이런 것, 대외 문제 또는 간혹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때도 실명으로는 잘 안 합니다. 익명으로 하죠. 죄송합니다.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이죠.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관계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백브리핑을 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오늘은 대변인이 어제 해동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가에 놔두는 억측들, 사실이 아닌 그런 왜곡된 시선들을 거두고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첫째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지금 통신이나 다른 데서 간간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10분 면담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브리핑 내용입니다. 정혜진 대변인. 어제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을 했다. 그리고 왜 점심도 안 먹고 헤어졌느냐. 어제 국무회의가 10시부터 있었죠. 10시부터니까 한 11시쯤 이제 끝났다고 하면은 11시부터 만났는데 1시간 반을 하면은 12시 30분. 그러면은 점심시간이 됐으면은 점심이나 먹고 점심도 같이 먹읍시다 하면은 하기애애할 텐데 그러지 않고 점심시간이 넘겼는데도 그냥 밥도 안 먹고 헤어진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그만큼 냉랭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괴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린 말이 또 있습니다. 10분 동안 만났다고 하면은 점심시간이 안 됐죠. 11시부터 만났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10분을 만났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을 안 먹었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점심 문제에 대해서는 정혜전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초 두 분께서도 다 약속이 각각 있었다. 약속이 있었는데 대담을 하다가 면담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니까 점심 약속을 미루고 면담 시간이 길어졌다. 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점심 약속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중요한 다른 사람과 면담을 취재를 하고 있거나 하면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점심 먹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합석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양쪽 다 점심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점심 약속은 보통 한두 달 안에는 다 점심 저녁 약속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미루고 1시간 반 동안 대담을 했다. 이것이 팩트인데 10분을 만났다. 점심시간인데 밥도 안 먹고 헤어졌다. 그리고 아무 알맹이 내용도 없었다.
어떤 거 확인도 않고 취재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 일단 분위기,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 만찬 이후 그때 전당대회 당선자, 낙선자가 다 초청이 됐죠. 그 만찬 이후로 6일 만에 회동을 한 거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단독 회동을 한 건데, 그래서 당정 화합을 위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났고 그만큼 이제 공적인 자리라는 이야기죠. 집무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을 해서 세 분이서 만났다. 처음에는 과거의 법조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에게 아주 애정 어린 조언을 많이 해 주셨다. 이것이 이 정혜전 대변인의 그 브리핑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조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됐으니까, 정치에서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을 해서 한 대표 사람으로,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한동훈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언을 해 주셨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친한계, 친한동훈계를 인정을 한 차원을 넘어서 확장을 하라.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독려를 한 겁니다. 이게 그냥 헛말,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변인이 이걸 지금 공식 브리핑을 했죠. 그건 나중에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왜 그 개파를 만드느냐, 당내에서 개파를 조성하느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공식적으로 이것은 인정을 한 겁니다. 친한계. 정치적 용어로 친한계지만은 당대표가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그걸 인정을 하고 오히려 독려를 하는, 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무슨 3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김옥균 프로젝트 이래서 갑신정병 일으켜서 사흘 만에 물러난 김옥균처럼 한동훈 체제가 사흘 만에 무너질 것이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기대 섞인 관측을 하는 그 이간을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것을 그냥 보기 좋게 무너뜨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폭넓게 포용해서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만들어라.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서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님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직 개편 관련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10분 만에 이런 이야기 못하죠. 당직 개편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했다.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자,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이게 지금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를 놓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깝죠. 검사 출신인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항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이 돼서 2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정점식을 비대위에서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체제를 구축을 하려면은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하려면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탕평책을 하려면은 그냥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강력한 친정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점식 지금 또 둘 사이를 이간하려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정점식에게 버티라고 했다는 식으로 그런 또 괴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당직 개편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또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오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정점식 정책위원장 대신에 다른 사람을 앉히는 그런 것을 양해를 받은 것이죠. 뭐 양해를 받았다는 표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 친윤계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한동훈 체제에 들어가 있다. 여기서 내치는지 안 치는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또 좀 과한 분석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겁니다.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무리하고 일어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그리고 당 지도부가 정비가 되면 관저로 초청해서 저녁을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자가 정혜전 대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례화하자는 건가?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관저로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당정 간의 만남이 정례화되는 것으로 봐도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례화까지는 그 논의에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는 왜 또 이거 비공개를 하느냐 이런 또 그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죠. 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을 비공개로 하느냐, 뭔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 역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여기서 어떤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아니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개로 이루어졌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만날 것이라서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그 대표 쪽에서도 그 박정아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이 비슷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해서 당의 일은 당대표가 책임지고 잘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 그리고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이 됐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1시간 30분 이야기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리고 당의 일을 책임지고 잘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했다. 그리고 뭐 10분 만났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박정아 비서실장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계셨고 10분 이야기는 누군가 손을 탄 이야기다. 누가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워낙 그 당대표 경선이 치열했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판을 쳤기 때문에 상당히 용산과의 관계도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통큰 결단, 조언을 했다고 봅니다. 친한게 만들어도 좋다. 오히려 독려하는. 자, 그래서 힘을 잔뜩 실어주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였다. 어제 보였지만 오늘 알려졌죠.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